2024년 오펜하이머로 아카데미 7개 부문을 휩쓸며 커리어 정점에 오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신작 오디세이로 더 높이 뛸 기세입니다. 17일 북미 개봉 이후 10일 만에 전 세계 누적 수익 6억 3,960만 달러, 한화로 약 9,350억 원을 돌파했고 로튼 토마토 팝콘 지수 97%를 기록 중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 승리의 주역 오디세우스의 영웅담입니다. 다 아는 옛날 이야기에 대중이 모여든 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괴물의 요리법이 궁금해서입니다. 2억 5천만 달러를 들인 블록버스터 영화를 전 분량 70mm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로 찍고 CG는 보정에만 썼다니, 스마트폰도 이메일도 안 쓴다는 이 아날로그 고집쟁이는 인류 가장 오래된 이야기에도 자신만의 작가주의를 관철했습니다. 놀란의 필모를 관통하는 4가지 키워드로 오디세이를 분석해봤습니다. 트로이의 목마를 고안해 10년의 전쟁을 끝낸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는 귀향길에 온갖 괴물과 마녀에게 시달립니다. 왕비 페넬로페가 구원자들에게 시달리는 사이 오기기아 섬에 표류한 오디세우스는 님프 칼립소를 만나 기억을 잃고 평화롭게 살게 되는데, 그러다 하나씩 떠올리는 기억과 왕자 텔레마코스가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에게 들은 이야기가 교차하며 오디세이아의 퍼즐이 맞춰집니다. 스토리텔링은 놀란 특유의 입체파적 세계관 그대로입니다. 그의 필모그래피를 관통하는 핵심 기표는 시간을 비트는 플롯 속에서 파편화된 기억의 퍼즐을 맞춰 도달하는 도덕적 정체성 회복. 시간의 역주행과 정주행을 교차시킨 메멘토부터 2개의 시점과 3개의 시간대가 교차했던 오펜하이머까지 서로 다른 타임라인의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한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억에 대해 집요하게 탐구해왔습니다. 오펜하이머의 기억들이 오펜하이머의 생애보다 개인적 꿈의 성취가 인류의 악몽으로 전복되는 과정에 내적 여정을 드러냈듯, 오디세우스가 표류하는 바다와 외딴 섬들도 물리적 지형을 넘어 전쟁의 참상으로 인해 파편화된 오디세우스의 내면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괴물들과 싸우며 전진하는 듯 되살아나는 기억의 조각들을 통해 자신의 비윤리적 선택과 그 결과들을 대면하고 아테나도 전쟁을 돕는 게 아니라 죄의식을 일깨우는 양심의 인격화로 출몰합니다. 결국 귀향은 도덕적 정체성과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심리적 여정인 것입니다. 원전 속 오디세우스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영웅은 아닙니다. 그는 왕이자 도둑이며 헌신적인 남편이자 불륜남이기도 합니다. 재치가 넘치지만 교활한 거짓말쟁이이기도 한데, 신분을 숨긴 채 구원자들을 차례로 죽이는 과정은 피카레스크 복수극에 가깝습니다. 놀란은 이런 문제적 인간이 자신으로 인한 참상에 괴로워하며 자신이 과연 왕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고뇌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크나이트 3부작에서 원작 만화 배트맨의 어두운 본질에 정치사회적 함의를 더했듯 오디세우스의 정체성 혼란을 전쟁의 광기 속에 영혼이 파괴된 묵직한 다크 히어로로 비튼 것입니다. 아이맥스 촬영으로 액션의 규모를 넘어 인간의 얼굴을 응시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오펜하이머에서 젊은 과학자의 기계, 사랑의 아픔, 대량 살상을 초래한 윤리적 딜레마를 킬리언 머피의 얼굴에 거대한 풍경처럼 펼쳤듯, 이번에도 전쟁의 야만성을 목도하는 맷 데이먼의 얼굴, 아니 다크 히어로의 영혼을 화면 가득 비춥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력을 겪고 돌아온 누군가가 자신이 되찾기 위해 그토록 싸워온 삶을 과연 여전히 누릴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놀란이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승리가 전쟁의 참화까지 정당화하는가? 덩케르크와 오펜하이머를 잇는 반전 메시지입니다. 놀란은 오디세이 연출의 핵심적 영감을 20세기 최고의 액션 영화 감독으로 꼽히는 구로사와 아키라의 란에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람 등 광활하게 펼쳐지는 풍경이 서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담아내는 연출 스타일을 언급했는데, 란 연출엔 반전 철학도 담겨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리어왕을 일본 전국시대로 옮겨 전쟁의 광기를 압도적인 비주얼로 구현한 것입니다. 불타는 성과 피로 물든 들판에서 벌어지는 무자비한 사륙 장면에 인간의 본질적 잔혹성이 넘실댑니다. 구로사와는 원폭 투하의 비극을 그린 8월의 광시곡 등에서 전쟁의 참상을 망각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놀란은 오디세우스가 망각했던 제우스의 법 제니아를 영화의 도덕적 축으로 소환하고 승리의 상징이었던 트로이 목마를 교활한 전쟁 범죄의 도구로 기호화했습니다. 목마 안에서 산 병사와 죽은 병사가 뒤섞여 공포에 떨고
희생양으로 이용당한 신혼의 환영이 오디세우스를 비난할 때 승리를 위해 신성한 질서를 어긴 순간의 과오가 새삼 각인됩니다. 오기기아 섬에서 누린 7년의 평화는 망각으로 인한 환상일 뿐 자신이 초래한 문명의 파괴를 되새기며 영원히 왕좌를 떠나는 엔딩이 의미심장합니다. 논란을 정의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땀의 힘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18륜 대형 트레일러를 180도 뒤집어 엎었던 다크나이트. 무중력 상태의 격투신을 위해 거대한 360도 회전 원통 세트를 제작한 인셉션. 30만 평 밭에서 6개월간 옥수수를 경작한 인터스텔라. 보잉 747기를 공항 경물고에 충돌시켜 폭파시킨 테넷에 이어 오펜하이머에서는 핵실험 장면까지 폭약과 광학 특수효과만으로 재현했었습니다. 오디세이는 신화와 초자연마저 실사로 구현했습니다. 10.7m의 실물 트로이 목마 제작은 물론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는 대형 아니마트로닉스 거상 구조물과 착시를 일으키는 강제 원근법 세트로 질감과 중량감을 살려냈고, 바다 위 장면을 위해 항해가 가능한 범선을 건조하고 배우들도 실제 선원처럼 훈련받아 리얼리티를 살렸습니다. 그린 스크린이 아니라 촬영 내내 제작진을 공격한 높은 파도와 폭풍이 생생한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OTT와 숏폼, AI 시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172분짜리 대작으로 극장에서만 가능한 경험에 도전하고 있는 논란의 여정 아닐까요? 인류 가장 오래된 이야기와 고전적인 방식으로도 새로운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 오디세이가 보여준 희망입니다.